연금은 같은데 수명은 다르다. 74세 이후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 선택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비슷하게 받는데 누군가는 여행 다니고 누군가는 병원만 다닌다더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는 보통 은퇴를 하나의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정년퇴직, 연금 수령 시작, 아이들 독립. 마치 여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인생이 정리된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격차는 그 이후, 특히 70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74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 74세냐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70대 중반은 건강, 인간관계, 경제 습관이 한 번 더 갈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80대와 90대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에서 중요한 몇 가지 선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거창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가르는 현실적인 선택들입니다. 1. 돈을 아끼는 방식 vs 돈을 쓰는 방식.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얼마나 아껴야 할까입니다. 그런데 74세 이후를 보면 단순히 아끼는 사람이 반드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에 쓰느냐를 아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연금이 같아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생활비 총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건강 유지, 인간관계 유지, 소소한 즐거움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사례 1. 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퇴직했고 연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씨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출을 줄이고 식비도 줄이고 병원도 꼭 필요한 때만 갑니다. B씨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헬스센터, 동호회, 작은 여행에 씁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5년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씨는 병원비가 한 번에 크게 들고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B씨는 지출은 조금 더 있지만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고 주변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74세 이후의 선택은 얼마를 아끼느냐보다 어디에 써야 나중에 덜 쓰게 되는가입니다. 2. 혼자 버티기 vs 관계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것을 방치하느냐, 의도적으로 유지하느냐입니다. 은퇴 후 초기에는 그래도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모임이 줄고 이동이 불편해지고 연락도 뜸해집니다. 이때 관계를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례 2. C씨는 이제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다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D씨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도서관 모임, 한 달에 한 번 식사 모임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80세가 가까워졌을 때 C씨는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D씨는 병원 동행도 있고 정보도 빠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연금이 같아도 관계의 밀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74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3. 건강을 관리하는 시기 vs 치료에 몰리는 시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은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74세 전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례 3. E씨는 은퇴 후에도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F씨는 가벼운 걷기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였습니다. 몇 년 뒤 E씨는 무릎 통증으로 활동이 줄었고 F씨는 여행을 다니며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운동 강도가 아니라 운동을 계속했느냐였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년 전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74세 이후를 가르는 진짜 기준.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연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삶의 질을 가르는 것은 다른 요소들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사람을 얼마나 유지하는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가? 이런 선택들이 모여 80대의 삶을 만듭니다. 74세 이후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80대는 생각보다 길고 꽤 괜찮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방치하면 80대는 빠르게 좁아집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볼 질문. 나는 돈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관계를 줄이는 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은가? 건강을 아프면 치료 수준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가? 내 하루에 기대되는 일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74세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집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은퇴 준비는 이미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인생 준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74세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천천히 방향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선택들이 마음가짐이나 생활 태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조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수명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예상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회복력, 근육량, 사회적 연결, 인지 기능이 동시에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74세 이후는 유지의 싸움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싸움이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근육은 재산이다. 70대 중반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 의학적으로 보면 70대 중반 이후 가장 큰 변수는 근육량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면역, 대사, 낙상 예방, 회복력과 직접 연결됩니다. 사람은 30대 이후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70대 중반부터는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이걸 근감소증 SARCOPENIA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넘어질 확률이 증가, 병원 입원 후 회복 속도 저하,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기초대사 감소 체력 흑감, 외출 감소 관계 단절 우울 증가.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4세 이후의 핵심 전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203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 해도 80대까지 자립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나기, 걷기, 가벼운 아령 정도입니다. 즉, 70대 중반의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면역력을 바꾼다. 관계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 비만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면역 반응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만남, 대화, 공동 활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고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연구를 보면 70대 이후에는 친한 사람 35명만 유지해도 우울, 치매,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74세 이후의 관계 유지란 외로움을 달래는 일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뇌는 늙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이걸 신경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70대 중반 이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새로운 자극입니다. 새로운 길로 걷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 새로운 취미,
간단한 공부, 디지털 기기 사용,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배우는 행동은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치매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돈의 심리학 불안이 수명을 줄인다. 74세 이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자산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불안은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고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과 면역 저하를 유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자산보다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재무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써도 되는 금액, 건강관리 예산, 취미관계 예산, 이걸 정해두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건강이 안정됩니다. 결국 재무 설계는 수익률보다 심리 안정과 연결됩니다. 74세 이후는 축소가 아니라 재구성이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줄어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체력도 줄고 관계도 줄고 활동 범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줄어드는 삶, 구조를 재구성하는 삶. 재구성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동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동 만들기, 정기 일정 유지하기, 몸을 쓰는 루틴 만들기, 소수 관계 유지하기, 배우는 행동 유지하기. 이 5가지만 유지해도 80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격차는 선택의 누적이다. 연금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의료 환경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 걸을 것인가? 이번 주 사람을 만날 것인가? 병원을 미루지 않을 것인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새로운 것을 해볼 것인가? 이 선택들이 74세 이후의 궤적을 만듭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와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4세 이후를 준비한다는 건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일상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연금이 같아도 수명과 삶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오늘의 생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